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잘 가요. 제가 가끔 이재명 대통령님 영상을 올리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초반에 쿠데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는 지 이틀이 지났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 그만큼 믿기지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장과 여당, 정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사법부도 계엄사령관 지휘 아래 두려고 했다. 헌법은 물론 계엄법까지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무도한 일을 벌였을까? 그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전제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윤석열 왕국을 꿈꿨던 것이다. 우연에 우연히 거듭되면서 기적처럼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절대 왕정을 꿈꾸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만들 수는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가 국민 여러분의 투쟁으로 좌절된 지 이제 이틀이 지나갑니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꿈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여전히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상황은 일면 어처구니 없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인을 통해 사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재판까지 계엄사령관 지휘하에 마음대로 하겠다. 행정 권한 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쳐도 예를 들면 중립적 기관인 성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성관위 장악을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겠다, 전횡하겠다, 마음대로 하겠다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독립되어야 하고 계엄 자체도 통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는 국회마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제 의결도 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의장,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계획하에 실제 체포 활동도 했습니다. 국회까지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제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왕정을 꿈꾸었던 친위 쿠데타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행히도 이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불응한 장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응한 지휘관과 병사들조차도 국민들을 살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총을 쏘지 않는 대신에 최소한의 직무 수행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당직자, 보좌관, 국회의원, 야밤에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 힘으로 쿠데타를 좌절시켰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위한 명령에 압도적 다수의 군 장병들이 응했더라면 이 쿠데타의 현장에 동원되었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조금만 더 빨리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했더라면, 이들이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결 절차 전에 국회를 장악했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섰더라면, 조금만 더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국회의원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도부와 의원들이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서 몸을 숨기는 데 급급했더라면, 국회가 봉쇄되었을 때 경찰이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포기했더라면, 담장을 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우연적 요소들을 단 한 가지라도 뺐더라면 윤석열 왕조가 개창되는 이 역사적인 반동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친위 쿠데타 왕조 개창을 위한 이 어처구니 없는 만화에 나올 법한 시도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 그의 일족, 그의 가신들, 그를 옹이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재판하고 마음대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이 나라 운명을 재단했을 때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제, 예측 가능성을 전제하는 경제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대한민국에 과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만화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위상, 품격,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했을 때 벌어졌을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갖는 역사적 엄중함을 제대로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다른 시간의 눈으로, 역사와 세계의 눈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고 이 현상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지금 황폐화된 후진적인 제3세계로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받으면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계엄 사태 당시를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나요? 예전에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실시간 생방송이 되고 장병들도 의식이 깨어 있고 또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계엄력은 나올 수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